안녕하십니까. 닥차TV 철우입니다. 자, 내일이 FOMC 금리 인상을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뭐 이 정도로 좀 그러니까 0.25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뭐 이 정도로 좀 이렇게 압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0.5가 거의 뭐 확실시 되다가 뭐 여러 은행들 사태에 따라서 좀 많이 하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제가 금리를 뭐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 뭐 얼마큼 올릴지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예측하는 방향들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달러 인덱스인데요. 자, 달러 인덱스는 제가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 인덱스는 일단 좀 내려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좀 거래 좀 하시는 분, 이쪽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눈치채셨으면 좀 강하게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좀 숏을 좀 치시는 분들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뭐 잘은 모르지만요. 자, 일단 뭐 제가 여기서 이제 되돌림 그리고 뭐 이전의 상승도 매우 약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되돌림 그러니까 두 번이 되돌림이 있었죠. 뭐 일종의 이중 되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되돌림이 나오면서 더 이상 상승을 못하고 여기서 트랩을 보인 거죠. 예, 요 고점에 대한 트랩. 예, 요 고점에 대한 트랩이 좀 강하게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수평추세 요거를 뭐 이렇게 깨고 반등 주고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여기 급락한 자리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전저점을 뭐 안 깬다면야 이렇게 다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저점이 깨지면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파동의 논리상 뭐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예상되는데 그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전저점을 깰 가능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물론 이제 아직은 뭐 확실치는 않아요. 물론 여기서 중간에 이 파동이 이렇게 됐다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만약에 지지를 보이면 뭐 터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못 채운 부분들을 이거 되게 오늘 느리네요. 펜이 못 채운 부분들을 다시 채워낼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 못했던 거를 새롭게 상승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 시나리오를 먼저 감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지금 빠지는 이유가 뭐 달러 인덱스가 빠지는 이유가 뭐 그렇다고 하죠. 뭐 저는 그거는 사후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전에는 뭐 이제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고 사후적으로 그럼 왜 빠졌어? 이유는 뭐 달러 유동성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게 이제 수합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뉴스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달러 유동성이 좀 많아지면 달러의 가치가 일단 떨어지는 거겠죠. 뭐 그런 논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찌됐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전저점을 깨트렸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 튼튼한 자리가 지금 보시면 한 102.6에서 4 요 사이가 가장 튼튼한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요런 자리를 일단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느냐 그리고 반응을 하고 반등을 주는데 반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혹은 반등 못하고 그냥 깨버리느냐 뭐 이런 여부에 따라서 뭐 많은 차이를 생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금리를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닐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뭐 당연히 동결 내지는 0.25인데 이제 일단 내려온 이유가 유동성 공급이니까, 좀 과연 0.25인가
아직은 요거 갖고는 좀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다음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인덱스 봤으니까 일단 해외 환율 다른 환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달러 먼저 보겠습니다. 원달러. 자, 원달러는 지금 달러 인덱스가 내려왔는데 되레 지금 요 저점 추세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물론 고점 추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그 사이에서 수렴 과정을 거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요 수렴이 어느 쪽으로 깨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시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추세에 긋는데 좀 시간이 게다가 여기 좀 반사가 돼가지고 좀 오래 걸림이네요.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작업은 안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저점 추세가 하나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고점 추세, 고점 추세도 하나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고점은 지금 보시는 대로 가파르게 조금은 저점 추세보다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각도가 크죠. 그리고 저점 추세는 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쪽으로 깨지느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달러 원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 N입니다. 달러 N. 자, 달러 N은 지금 쭉 보시면 꽤 많이 내려왔어요. 도로. 도로 꽤 많이 내려왔고 지금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달러 인덱스 크게 반등을 못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잠깐만요. 자, 일단 맞죠? 요 방향성이 순간 착각했어요. 순간 착각했습니다. 여기 이제 엔화가 다시 평가 상승을 쭉 보이다가 반등 주면서 반등을 끝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추세가 평가 상승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달러당 지금 131엔 1달러가 131엔이니까 위로 올라가면 평가 절하되는 거고 내려가면 평가 절상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로 많이 위치를 찾고 있는 그 원래의 추세를 지금 다시 여기는 이제 반등이었고 원래의 추세 하락 추세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가끔가다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상품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N도 여기 지금 달러 N이 있고 그냥 또 N 또 있고 막 그렇거든요. 상품들이 뭐 헷갈려요 지금 뭐.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향은 어쨌든 달러 원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는데 지금 원화에 비해서 엔화는 또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땐 추세적으로 지금 다시 단기 추세이긴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거는 뭐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하고 뭐 동일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서 한번 다시 N1을 한번 보겠습니다. N1. N1은 지금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그죠? 다시.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원화에 대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왜 안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약간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주식을 많이 샀다가 좀 팔면서 그런 자금들이 잠깐 다시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위에나입니다. 위에나는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지금 요거는 반대라고 그랬죠. 반대. 그래서 올라가야지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상대적으로 어쨌든 위에나도 아주 강해 보이진 않아요. 아주 강해 보이진 않고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유로입니다. 유로도 뭐 방향성은 지금 보시면 다시 가치의 상승.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제일 비중이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니까 그 측정하는 그 부분이 가장 높다고 하니까 올라가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 뭐 지금 유럽 쪽 위기여가지고 갑자기 한번 급락이 났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급락 났었는데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 파운드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운드화는 그래도 의외로 지금 굉장히 눌림 형성되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딱 추세 자리까지만 눌러주고 뭐 의외라고 보기보다는 차트상으로는 뭐 큰 그러니까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단기 차트에서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이전에 큰 흐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얘를 뭐 거래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런 자리가 깨지면 그런 위험도가 좀 불거지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뭐 별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대래 뭐 원화가 가장 약해 보인다 정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원화가 가장 약해 보인다 라는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리를 조금 살펴보면, 다시 금리 쪽으로 가서 금리를 살펴보면 일단 10년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자, 10년물이 일단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가 좀 하락을 하다가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보이다가 지금 3.3 초반까지 내려왔었죠. 3.3을 살짝 깼었나요? 여기가 거의 한 3.3 살짝 깬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3.3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이 추세 지금 자꾸 여기 자꾸 걸리고 있어요. 이렇게 요런 자리에서 자꾸만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요 자리에서도 지금 걸려는 있는데 이게 돌파가 자신 있게 돌파가 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도 뭐 이게 확실하게 돌파가 되려면 적어도 한 3.5 라인 초반대까지는 올라가 줘야 그래야지 뭐 이게 이제는 돌파가 됐고 금리는 더 이상 단기간에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르고 짧게 봤을 때는 이제 뭐 금리를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올라갈 거야. 0.25 정도는 올라갈 거야 라는 시그널로 볼 수는 있는데 뭐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짧게 반등 나온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금리의 움직임을 보면 이거는 그냥 동결은 아니야 뭐 정도 그렇게 나온 시그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결은 아니고 0.25 정도에서 타협을 보자 뭐 이런 정도. 왜냐면 동결하면 뭐 지금 뭐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동결하면 뭐 주가 개박살 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동결은 아니야 라는 그런 시그널 정도로 해석할 수는 있다 현재로서. 근데 아직은 확신까지는 힘들고 좀 더 상승이 나와야 금리 상승이 나와야 동결 쪽으로, 아니 동결이 아니라 0.25 말하다가 0.25 상승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동결은 아니야 정도, 아닐 거야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년물이야. 2년물도 뭐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2년물은 뭐 어차피 지금 뭐 워낙 급락한 상태에서 지금 글쎄요, 이게 2년물은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10년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는데 그 2년물이 지금 보시면 3.63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3.96대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게 뭐 뭔가요? 동결은 아니야. 마찬가지죠. 움직임 포인트를 보면 동결은 아닙니다. 동결은 아니고 0.25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부가적으로 보고 있는 한국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금리는 지금 보시면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 금리 이제 금리를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걸까요? 왜 떨어지는 걸까요? 3.3 정도까지 지금 대략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그렇지? 제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 2년물이 아니라 3년물을 주로 단기물을 보는데 3년물은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합니다. 아리까리해요. 지금 104.77 이게 뭐야? 맞는데 부채 선물. 3년물은 조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인데 대래 지금 한국 국채인데 10년물은 대래 떨어지고 있다. 야 이거 좀 아리까리하네요. 저도 뭐 이쪽은 뭐 전문가는 아니어서 그냥 저는 트레이딩만 하지 보통.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어쨌든 뭐 무게 중심이 0.25로 쏠리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확정적으로 딱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일 밤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옛날에 아니라 이전에 보면 새벽 2시 정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일단은 썸머 타임이 있어서 한 1시 정도에 하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움직임을 보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상품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는 지금 뭐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을 거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64 아래로 내려오면 일단 지지를 보일 것 같다 했는데 한 단계 위에서 약간 얼마 차이는 안 나요. 한 단계 한 뭐 1p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정도 차이에서 반등을 주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이건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뭐 못 올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올린다는 거를 감안하면 또 경기가 아직 살아있네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어요. 시그널 상으로는. 얘도 지금 보시면 추세를 살짝 돌파되는 상황,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67.62 요 자리를 일단은 회복했다. 요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상승 분위기가 약간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 침체가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 이런 것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골드를 보면 골드가 최근에 제가 계속 상승 트렌드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올라갔었죠. 그래서 결국 2000을 넘어갔다가 전고점이 2003인 것 같은데 2000을 넘어갔다가 여기 중요한 자리 이쪽에 있는 일봉으로 봐야 되겠네. 2003 그죠? 아니구나. 직전 여기 중간 고점이네요. 중간 고점. 여기 이거 2003을 돌파했다가 지금 조정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아직 트렌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 골드에 대한 뭐 시그널이 뭐 매도로 전환됐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예상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약간 뭐 0.25 쪽에 골드도 일단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뭐 카퍼 뭐 이 상품도 자, 이 상품도 아니 이건 지금 딴 걸로 그랬네. 카퍼 이 상품도 지금 보시면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어쨌든 단기 저점 찍고 제가 이 자리에서는 이제 추세 하단을 때렸다 이런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일단 롤링 보이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을 보면 무게감이 일단은 금리를 0.25라도 상승을 보는 그런 시그널이 다 전반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아직은 추세적인 변화가 아니고 단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확신을 가지려면 조금은 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처음부터 사실은 뭐 0.5는 힘들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뭐 분위기 너무 안 좋아지면서 그럼 이렇게 되면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은 뭐 아직도 동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지표들은 살짝 지금 0.25 쪽의 무게가 실리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주식시장도 어저께 갑자기 그래서 나스닥만 어제 막 순간적으로 나스닥만 뭐 S&P하고 다우는 올라가는데 나스닥만 푹 빠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밤에. 예, 그랬다가 뭐 나중에 나스닥도 회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빠진다는 거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0.25 정도 뭐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뭐 좀 애매한 스탠스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일단은 좀 하루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새벽 1시 정도 뭐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원래 그런 거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닥쳐야 합니다. 예.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도 고점 찍고 일단 단기 고점 찍고 중요한 고점이었어요. 28,600인가요? 그 자리가 그 작년 재작년인가? 그 제가 왜 폭락 맞췄었던 자리 있잖아요. 그 자리 저점. 그 자리가 28,600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딱 저항을 받고 일단은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뭐 지금 금리나 뭐 이런 경기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서 조정을 보인다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겁니다. 골드나 지금 그 디지털 골드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어요. 예. 일단 오늘은 뭐 비트코인 방송을 이따 녹화를 할 거니까 비트코인 관심 있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